다음 회로에서 1옴에 흐르는 전류는, 자, 이제 보세요. 지금 이 회로를 보시면, 자, 왼쪽에는 전압원이 있고, 자, 오른쪽에는 전류원이 있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바로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자, 전압원은 뭐 한다? 네, 단락을 시킵니다, 단락. 자, 중첩의 원리를 푸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로 전압원을 뭐 할 거라고요? 단락할 거예요, 단락. 자, 그러면 회로가 어떻게 되냐? 회로가, 자, 전압원을 단락시키면은 회로가 이렇게 구성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류원은 살아있겠죠, 전류원은.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죠. 이렇게. 자, 지금 6A의 전류가, 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그런데 지금 여기 전압원을 단락시킨 부분은 저항이 없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1옴이라는 저항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이쪽은 저항이 아예 없잖아요. 이쪽은 저항이 있고, 그래서 이 6A라는 이 전류는 거의 다 어디로 흐르겠어요? 다 이쪽으로 흐르는 거죠. 이쪽으로는 흐르지 않겠죠? 누구 때문에? 이 저항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 전압원을 단락했을 때는 1옴에는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0A.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전류원 같은 경우는 뭐 하냐? 전류원은 개방, 오픈시킵니다. 오픈. 전류원은 뭐 한다고요? 전류원은 자, 개방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회로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 자, 전압원은 그대로 있겠죠? 전압원은 그대로 있고, 여기에 저항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류원을 뭐 한 거라고요? 개방, 오픈 시켰어요. 오픈. 이렇게. 오픈 시켰어요. 자, 그럼 여기 전압원이 지금 3V가 있고, 여기 1옴이 있죠. 근데 지금 여기는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없는 회로라고 보시면 돼요.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 지금 1옴에는 얼만큼의 전류가 흐르냐? 자, 3V가 인가되고 있고 저항값이 1옴이에요. 그럼 전류는 얼마가 돼요? 전압 나누기 저항이죠. I는 R분의 V. 그래서 전류는 3A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압원을 단락시켰을 때는 1옴에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전류원을 개방시켰을 때는 1옴에 3A의 전류가 흐르죠. 그럼 두 개 합치면 전체적으로 3A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에 3A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온도, 유량, 압력 등의 공업 프로세스의 상태를 제어량으로 하는 제어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의 답이 나와 있죠. 다 나와 있어요. 자, 온도, 유량, 자, 압력을 제어량으로 하는데 바로 공업 프로세스의 상태를 제어량으로 한다. 공업 프로세스의 상태를 제어량으로 한다. 답이 뭐예요? 바로 프로세스 제어가 되는 거죠. 여기 있죠, 프로세스. 그죠? 문제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프로세스 제어.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제어를 다른 말로 공정 제어라고도 하죠.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공정 제어라고 나올 때도 있고요. 프로세스 제어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같은 용어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의 프로세스 제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맥동률이 가장 적은 정류 방식은, 자, 보시면 지금 정류 방식 4가지가 나와 있죠. 단상 반파, 단상 전파, 그리고 삼상 반파, 삼상 전파, 이렇게 4가지의 그 정류 방식이 나와 있죠. 이 정류 방식 중에서 맥동률이 가장 적은 것을 찾는 거예요. 맥동률.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맥동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맥동률이죠. 맥동률 같은 경우는, 자, 여기는 직류분분의 교류분의 비예요. 직류분 분의, 자, 교류분 곱하기 이제 100이죠. 100분율을 표시하자면, 자, 이게 맥동률인데, 일단 이 맥동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맥동 주파수가 클수록
클수록 작다라는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맥동 주파수가 클수록 뭐하다고요? 작다고요. 즉 맥동률과 맥동 주파수는 서로 어떻게 한다? 반비례가 돼요. 반비례. 클수록 작아지기 때문에 맥동률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맥동 주파수부터 보면 자, 단상 반파가 F예요. 기본 F고요. 단상 전파가 2F, 그리고 삼상 반파가 3F, F가 주파수예요. 그리고 삼상 전파가 6F인 거죠. 그럼 이 중에서 맥동 주파수가 뭐 한다고요? 클수록 맥동률은 작다라고 했죠. 그러면 맥동 주파수가 제일 큰 게 누구예요? 바로 삼상 전파가 가장 크죠. 맥동 주파수가. 그렇기 때문에 삼상 전파식이 맥동률이 가장 작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답은 4번의 삼상 전파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전력계법을 써서 삼상 전력을 측정하였더니 각 전력계가 400W, 300W를 지시하였다. 전 전력은, 자, 이 문제 상당히 간단한 문제죠. 자, 이 전력계법인데 바로 전력계 두 개를 사용해서 지금 삼상 전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냐? 전전력 P는 P1 플러스 P2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각각의 전력계가 자, 하나는 400W가 지시했고 또 하나의 전력계는 300W가 측정이 됐대요. 300W. 그냥 두 개만 지금 산술적으로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700W가 전 전력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정답은 3번 70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한 대의 용량이 7kVA인 변압기 두 대를 가지고 자, V결선으로 구성하면 삼상평형부하에 약 몇 kVA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가? 자, 보시면 자, V결선 시의 출력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공식이니까 공식 있으니까 암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V결선 시의 출력 PV는 자, P1 곱하기 얼마냐? P1 곱하기 루트 3배입니다. 루트 3배. 그래서 이 P1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한 대,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을 말하는 거죠. 그 용량이 얼마냐면 바로 7kVA인 거죠. 그래서 자, 얼마냐? 루트 3 곱하기 여기에 7을 곱해 주시면 돼요. 한 대의 용량이 7kVA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걸 계산해 주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12.12 정도가 나와요. 단위는 kVA.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요 공식 하나만 알고 있으면 이 문제 그냥 맞추시는 거예요. V결선 시의 출력은 한 대의 용량,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의 루트 3배다. 그래서 정답은 12.1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직류 출력 전압이 무부하일 때 24V, 전부하 시 23V인 경우 전압 변동률은 약 몇 %인가? 자, 보세요. 일단 우리 전압 변동률을 구하는 공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전압 변동률. 그래서 전압 변동률 같은 경우는 자, 어떻게 구하냐면은 자, 이거 놓을게요. V0로 놓을게요. V0 마이너스 V 나누기 V 곱하기 100이 됩니다. 100. 자, 그때 이 V0가 뭐냐면은 이게 무부하일 때의 전압으로 할게요. 무부하. 그래서 V0는 이것은 무부하일 때의 자, 전압값이고요. 자, V는 전부하 시. 전부하 시 전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문제에서 무부하 시 전압은 24V, 그리고 전부하 시는 전압이 23V라고 했죠?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돼요. 그대로 대입만. 그러면 자, 지금 전부하 시 23V라고 했으니까 23분의 무부하 시가 24V죠. 그럼 24 마이너스 23이 되겠네요. 곱하기 100입니다. 간단하죠? 그죠?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그래서 계산하시면 이 값은 대략적으로 얼마가 나오냐? 4.35 정도가 나오게 되네요. 4.35%.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논리식을 간단히 하면 자, 문제에 주어진 이 논리식을 간략화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식을 한번 다시 써보면 A 바 합 A 곱 B가 되겠죠.
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제 뭘 할 수 있냐? 바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자, 간략화할 수가 있어요. 분배. 자, 분배를 하면 자, 먼저 A바와 A의 논리의 합이죠. A바와 A의 논리의 합입니다. 이렇게 일단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A바와 B의 또 논리의 합이죠. A바와 B는 논리의 합으로 되어 있잖아요. 일단 그럼 A바와 B의 논리의 합이에요. 일단 이렇게 묶어놔요. 이 상태에서 이제 A와 B는 논리의 곱이죠. 맞죠? 그러니까 A와 B는 논리의 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논리의 곱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바와 A의 합은 뭐예요? 이것은 항상 1 나오죠? A가 0이 됐든 A가 1이 됐든 얘는 항상 1 나오잖아요. 그렇죠? 1입니다. 1. 논리의 곱 얘는 그대로 써줍니다. A바 합 B가 되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이것은 뭐가 되죠? 우리 왜 부울대수의 정리에서 이런 걸 배웠죠? X와 1의 곱은 항상 X로 나온다. 이거 배웠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1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A바 합 B가 되는 겁니다. 네. 정답은 몇 번? 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적분 시간이 2초이고 비례감도가 5인 PI 제어기의 전달함수는 자, 보세요. 지금 이제 PI 제어기라고 했죠. PI 제어기라고 했어요. 이건 뭐 어떤 제어인 거예요? PI니까 바로 비례 적분 제어인 거죠. 비례 적분 제어.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게 되버리면 적분 시간이 나와 있고 그다음 비례 감도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비례 적분 제어일 때. 그래서 먼저 식을 한번 만들어 보면은 자, 출력. 자, 출력을 이제 YT로 놓을게요. 출력을 YT. 자, YT는 자, KP 곱하기 자, 입력을 XT로 놓을게요. 자, 출력이 YT, 입력이 XT인 거예요. X 자, T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는 비례죠, 비례. 그리고 적분을 쓰면 적분은 T I분의 1 인테그럴 XT DT. 예,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이제 XT가 입력이에요. 그리고 YT가 출력이고요. 그 다음 여기 있죠. XT가 요게 비례, 그리고 T분의 1 곱하기 인테그럴 XT가 여기가 적분인 거죠, 적분. 이걸 식이니까 암기는 하셔야 됩니다, 식. 그런 다음에 이 식을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시키면, 라플라스 변환이에요. 그러면 얘는 YS가 되고요. YS가 되죠. 자, KP 곱하기. 자, XT는 뭐가 돼요, XT? XT는 바로 그냥 1로 나오는 거지, 1로. 그죠? 라플라스 변환 시키면 1입니다, 1. 1 플러스 여기는 T S분의 1 이렇게 나오네요. 네, 이게 바로 라플라스 변환 시킨 겁니다. 여기 I 있으니까 I 쓸게요. 그런 다음에 이 XT를 라플라스 시키면 뭐가 돼요? XS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YT가 YS가 된 것처럼 XT는 XS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뭘 구하는 거냐? 전달함수를 구하는 거죠, 전달함수. 자, 전달함수라고 하는 거는 입력분의 출력이잖아요. 입력분의 출력. 즉, XS분의 YS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XS분의 자, YS는 어떤 식이 되냐? 바로 KP 곱하기 1 플러스 TIS분의 1 이러한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전달함수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적분 시간은 2초라고 했고 비례감도가 5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KP의 값이 5인 거고 비례감도가 5인 거고 그 다음에 적분 시간이 몇 초? 2초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 T의 값이 이게 2인 거예요. 2. 이렇게. 그럼 식을 이제 정리해 보면은 5 곱하기 여기 앞에 5잖아요. 5 곱하기 1 플러스 2S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근데 지금 이제 보기를 봤더니 이런 식이 없어요. 없죠. 그럼 이 식을 좀 변형을 시켜볼게요. 변형을. 자, 그럼 어떻게 변형시킬 거냐면, 자, 보세요. 자, 5 곱하기, 요 지금 괄호 안에 있는 식을 통분하면 2S분의 2S 플러스 1이 되잖아요. 이렇게. 이걸 통분하면 2S분의 2S 플러스 1이 된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이제 5를 분자에 곱하는 거죠. 5를 요 분자에 있는 식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2S분의
자, 이렇게 곱해주면 10S죠. 10S. 이렇게 곱해주면 플러스 5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2S분의 10S 플러스 5가 나옵니다. 정답 보이죠? 네, 1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삼상 불평형 전압에서 불평형률이란 무엇인가? 자, 보기를 보시면 뭐 정상전압 나오고 역상전압, 그 다음에 뭐 영상전압 이런 게 나오죠? 자, 불평형률을 구하는 그냥 공식을 물어본 겁니다. 불평형률을 구하는 공식. 그래서 불평형률은 자, 어떻게 구하냐? 불평형률 같은 경우는 역상전압을 네, 정상전압으로 나눠주면 돼요. 정상전압. 네, 이게 바로 네, 불평형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네, 정상전압분의 역상전압이다. 공식을 물어본 거니까 네, 공식을 네,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논리회로의 명칭은 자 보세요. 지금 반달 모양처럼 생겼죠. 반달 모양처럼. 자 지금 이게 대표적인 어떤 논리회로냐. 기본적인 논리회로 중에서 바로 AND회로가 되는 거죠. AND회로. 그러니까 두 개의 입력이 모두 1일 때 예, 출력이 1로 나오는 그러한 논리회로. 바로 AND회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참고로 이제 오화회로 볼게요. 오화회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래요? 오화회로는 자 오화회로는 이렇게 생겼죠. 네. 이게 바로 오화회로죠. 오화회로. 그 다음에 낫회로는 자 낫은 어떻게 생겨? 낫은 삼각형이 되어 있죠. 삼각형으로 이렇게 이게 낫회로, 낫게이트. 그 다음에 낸드 게이트는 엔드 게이트가 아니라는 거죠. not end니까 이렇게 엔드 게이트 앞에 이 앞단에 예, 버블을 붙이면 되죠. 이렇게 이게 바로 예, 낸드 게이트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이 논리 회로는 예, 엔드 회로다. 예,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 수신기 내에서 교류 전원을 직류 전원으로 변환하는 데 사용하는 소자는 자 보세요. 자 교류 전원을 직류 전원으로 자 변환한다. 자 이런 거죠. 자 교류 전원이 이렇게 들어갈 때 자 교류 전원이 이렇게 들어갈 때 이 교류 전원을 예, 직류 전원으로 그러면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렇게 직류 전원으로 자 이렇게 바꾸는데 변환하는 데 사용되는 소자를 찾는 거예요. 자 일단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압을 올리거나 낮출 때 쓰는 거죠.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 증폭할 때. 그 다음 이 다이오드는 전류의 흐름 방향을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해주는 정류 작용을 하는 거죠. 바로 이 교류 전원을 직류 전원으로 쓸 때 바로 바꿀 때 이걸 이제 정류 회로라고 하는데 이 정류 회로에 사용되는 소자가 바로 이 다이오드인 거죠. 그죠?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게 해주는 다이오드. 그래서 정답은 2번의 다이오드가 예,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커패시터나 인덕터는 해당 사항이 안 되죠. 예, 정답은 2번의 다이오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로에서 스위치를 닫은 후 커패시터의 충전이 완료되었을 경우 AB 사이의 전압은 몇 볼트인가? 자, 보세요. 지금 15볼트의 전압을 인가하고 있고요. 지금 스위치가 지금 열려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커패시터는 충전이 안 되겠죠. 지금 회로가 끊겨 있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스위치를 닫은 후에 커패시터의 충전이 충전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A, B 사이의 전압을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 인가되고 있는 전압이 얼마예요? 10V죠? 최대가 15V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커패시터의 충전이 완료가 되었다는 것은 인가된 전압이 그대로 전부 최대값이 다 충전이 됐다는 거죠. 왜? 완료가 됐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요 AB 사이의 전압은 몇 볼트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15V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네, 정답은 3번의 15V가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평행판 콘덴서에서 판 사이의 거리를 2분의 1로 하고 판의 면적을 2배로 하면 그 정전 용량은 몇 배인가?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평행판 콘덴서라고 했죠? 자, 평행판 콘덴서.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자, 평행판 콘덴서가 있는데, 그때 이제 판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면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이 거리가 자, D인 거고 이 평행판의 면적을 이제 A라고 했을 때 자, 그때 이제 정전 용량 C는 엡실론 곱하기 D분의 A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엡실론 곱하기 D분의 A. 그래서 이 정전 용량 같은 경우는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 판 사이의 거리는 2분의 1로 하고 그리고 판의 면적을 2배로 했을 때 정전 용량은 총 몇 배가 되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거를 C'으로 이렇게 C'은 자, 엡실론 곱하기 자, 지금 판 사이의 거리를 2분의 1로 했죠. 그럼 2분의 1 D가 되는 거고요. 면적은 2배로 했죠. 그럼 2A가 되는 거예요. 자, 판 사이의 거리는 2분의 1로 했고 면적은 2배로 했다. 그러면은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2분의 1 분의 2가 되고요. 여기 앞에 있는 상수를 내보낸 거야, 앞으로. 엡실론 곱하기 자, D분의 A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자, 이 값이 얼마 나오냐? 2분의 1 분의 2죠. 얼마 나와요, 이거? 계산하면? 이거 계산하면 4 나오죠? 4. 이거 4예요, 4. 2분의 1 분의 2니까 4.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C가 되는 거죠, C.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C'은 C의 몇 배다? 4배가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의 4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태분안의 정리를 이용하여 그림 A의 회로를 그림 B와 같은 등가 회로로 만들고자 할 때 자, VTH와 RTH는 얼마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태분안의 정리를 이용해서 이제 등가 회로를 만들 때 이제 이 VTH 그리고 RTH 값을 이제 구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지금 VTH 같은 경우는 요 AB 있죠? AB 단자. AB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때 이 6옴에 걸리는 자, 전압값이 바로 VTH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AB가 오픈되어 있죠?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이 0.6옴에는 전압이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겠죠? 여기는 회로가 끊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10V라는 전압은 이 4옴과 자, 6옴 여기에만 걸리겠죠. 그러니까 회로가 이렇게만 회로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만 회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전압 같은 경우는 지금 4옴과 6옴이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압이 분배되겠죠. 저항값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항과 전압은 서로 비례하기 때문에 자, 4옴과 6옴이에요. 근데 인가되는 전압이 10V예요. 그러면 여기 6옴에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겠어요? 당연히 몇 볼트? 6V가 걸리는 거죠. 그럼 나머지 4V는 여기 4옴에 걸리는 거고요. 이렇게. 그쵸? 근데 이거를 지금 얘는 직관적으로 풀 수 있죠. 4 더하기 6이 10이니까 직관적으로 풀려요. 근데 이게 직관적으로 안 될 때는 계산을 해야죠, 계산을. 자, VTH는 지금 전체 합성 저항이 얼마냐? 4 플러스 6이죠? 4 플러스 6. 그런데 지금 6옴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는 거니까 6 곱하기 자, 전체 전압이 10V예요. 원래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안 풀린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게 6V가 나오게 되는 거죠. 6V. 그래서 여기 VTH가 6V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RTH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똑같아요. 여기 AB에서 이렇게 바라다 봤을 때 합성 저항을 구하면 되는데 이제 4옴과 6옴은 어떤 관계에 있어요? 어떤 관계에 있어요? 병렬 관계에 있는 거죠. 병렬. 그죠? 병렬. 그래서 이거를 한번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4옴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6옴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직렬로 0.6옴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가 4, 여기가 6, 그 다음에 여기가 0.6이 되는 거예요. 이거의 합성 저항을 구하는 거예요. 합성 저항. 그러면 이제 RTH는 이건 병렬이니까 더한 것분의 곱한 것이죠. 맞나요? 병렬 더한 것분의 곱한 것 플러스 0.6이 됩니다. 왜냐면 이건 직렬이니까 이렇게 직렬. 그래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RTH는 정확히 3옴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VTH는 6V, RTH는 3ohm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0V의 전압을 전압기로 측정하였더니 226V가 측정되었다. 이때 오차 백분율은 얼마인가? 자, 220V의 전압을 측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측정된 값이 226V가 측정됐어요. 자, 그럼 오차가 얼마큼 난 거예요, 오차? 오차는 6V만큼 오차가 생긴 거죠? 원래는 220V인데 실제로 측정해 봤더니 226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오차. 자, 오차라고 하는 것은 측정값에서 참값을 뺀 거예요. 결과적으로 m-t인 거죠. m 빼기 t. 측정값 빼기 참값. 이게 오차입니다. 오차.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차율은 어떻게 구하냐? 자, 지금 아까 오차가 뭐라고요? 오차가 측정값에서 참값을 뺀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기준이 되는 값이 뭐냐? 바로 참값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값, 참값.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죠. 백분율로 물어봤으니까. 자, 그러면 자, 실제로 측정된 값이 226V인 거죠. 그럼 226 마이너스 참값은 220V죠. 220V. 기준값은 220, 참값이니까 곱하기 자 100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이제 오차 백분율이 얼마 나오냐? 오차 백분율은 대략 2.73 정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회로의 유효 전력이 3000W, 무효 전력이 4000바이면 피상 전력은 얼마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 그리고 피상 전력을 이제 벡터로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우리 직각삼각형으로 우리가 표시를 말할 수 있는데 일단 요 밑변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유효 전력이죠. 유효 전력. 그리고 높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무효 전력이죠. 무효 전력. 그리고 이 빗변이 바로 피상 전력입니다. 피상 전력. 이렇게 놓고 이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유효 전력이 3000W라고 했고요. 3000W. 그다음에 무효 전력이 4000바예요. 4000바. 그때 이제 피상 전력을 구하래요. 자, 이것은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면 우리 피상 전력 구할 수 있죠. 피타고라스 정리.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지면 지금 이제 유효 전력을 P, 무효 전력을 PR, 그리고 피상 전력을 PA라고 했을 때 이러한 식이 만들어지잖아요. P의 제곱 더하기 PR의 제곱은 PA의 제곱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죠. 그때 우리 이제 피상 전력을 구하는 거니까 피상 전력 PA는 루트 P의 제곱 더하기 PR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자, 유효 전력이 3000이니까 3000의 제곱 플러스 무효 전력이 4000이니까 4000의 제곱이다. 계산해 주시게 되면 이거는 5000이 나오게 됩니다. 단위는 피상 전력이니까 볼트 암페어가 되겠죠. 5000 볼트 암페어.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제어 시스템에서 제어 요소는 다음 중 어느 것으로 구성되는가? 자, 일단 제어 시스템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제어 시스템을 그려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이제 목표값이 있습니다. 목표값. 우리가 목표로 하는 자, 목표값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자, 기준 입력 요소가 들어가죠. 기준 입력 요소. 가 되고요. 이제 이 시스템을 잘 보시면 돼요. 시스템.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여기가 바로 조절부가 있어요. 조절부. 여기에 조절부가 들어가고요. 조절부와 그 다음에 조작부가 있죠. 조작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이
자, 이제 제어 대상입니다. 제어 대상. 제어 대상이 있고요. 이제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이제 제어량입니다. 제어량. 여기가 제어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검출부가 있어요. 검출부.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어 대상에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 선이 이렇게 돼서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은 기준 입력이 들어가요. 기준 입력. 그리고 여기에 동작 신호가 들어가고요. 동작 신호. 여기서 이제 외란이 있다면 외란이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조작량이 여기 들어가죠. 조작량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이 그 제어 시스템에서 자, 제어 요소에 해당하는 데가 어디냐? 제어 요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자, 이 부분이 제어 요소인 거예요. 제어 요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 제어 요소는 자, 다음 중 어느 것으로 구성되는가? 그래서 제어 요소는 조절부와 조작부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조작부와 조절부가 있는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전류가 22A로서 2.6kW의 전력을 소비하는 직류 부하의 저항은 약 몇 옴인가? 자, 지금 문제에서 그 부하가 자, 직류 부하라고 했죠? 직류 부하. 그렇기 때문에 직류 회로에서의 그 전력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자, 전력 P는 VI죠. VI 또는 I제곱 R 그리고 R분의 V제곱. 이거 전력 구하는 공식이죠. 전력 구하는 공식.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전류가 22A고 전력이 2.6kW. 그때 자, 저항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봤어요. 그럼 이 식에서 어떤 공식을 써야 되냐? 바로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활용하자면 P는 I제곱 R을 이용해 줘야겠죠. 이 공식을. 왜냐하면 전류 나왔죠. 전력 나왔죠. 그때 저항값을 물어봤으니까 이 공식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식을 변형해서 이제 저항값을 이제 구해 보면 저항 R은 I제곱분의 그렇죠. P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류가 지금 22A라고 했으니까 22의 제곱분의 자, 전력은 2.6kW죠. 그러니까 이 kW니까 2.6 곱하기 10의 세제곱을 해줘야죠. kW니까.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저항값은 대략적으로 5.37 정도가 나오네요. 5.37 단위는 옴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전개의 세기가 100V/m인 곳에 5 마이크로쿨롱의 전하를 놓았을 때 전하가 받는 힘은 얼마인가? 자, 전하가 받는 힘을 물어봤어요. 전하. 자, 그러면 이제 공식이 있어요. 전하가 받는 힘 F는 Q 곱하기 2인 거죠. F는 QE. 그래서 여기는 전하량, E는 전개의 세기. 이게 전하가 받는 힘 F는 Q 곱하기 2다. F는 Q2다. 이 공식을 암기하고 있으면 쉽게 구할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전하 Q의 값은 얼마냐? 지금 5 마이크로쿨롱이라고 했죠? 5 마이크로쿨롱이니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인 거죠. 그렇죠? 마이크로니까. 자, 여기에 곱하기 지금 전개의 세기가 100입니다. 전개의 세기는 100V/m. 이거예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고 이건 10의 제곱이니까 결국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 되겠죠. 단위는 뉴턴.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평균 반지름 1m인 원형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1A일 때 자개의 세기는 얼마인가? 자, 이것도 공식을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자, 자개의 세기 H는 지금 원형 코일일 때입니다. 원형 코일에
자, H는 2A분의 NI다. 이 공식을 좀 기억하시면 돼요. 암페어 턴 퍼 미터죠. 단위가. 자, 이겁니다. 원형 코일의 자개의 색입니다. 2A분의 NI. 그래서 A라고 하는 값은 원형 코일의 중심 반지름이고요. N은 코일이 감긴 횟수. 그리고 I는 흐르는 전류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자, 2 곱하기 지금 평균 반지름이 얼마라고 했어요? 평균 반지름이 1m라고 했죠. 그럼 1을 대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감긴 권수, 감긴 횟수가 안 나왔어요.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풀면 돼요. 안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흐르는 전류가 1A다. 이겁니다. 나왔죠? 2분의 1 암페어 턴 미터다. 그래서 정답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에 있네요. 정답은 2분의 1.